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및 무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대만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비대면 회담에서 국제 현안과 양국 갈등 관리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한 이후 크게 악화되어 극적인 관계 호전 전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면서 그 어떤 근본적인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 주석과 공정무역 및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대만 문제, 중국의 전기차와 친환경 산업을 견제하는 IRA 정책,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에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시 주석과 그와 관련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VVIP용 터미널 등 4개의 교통 인프라가 완공됐으며 지난 9일 조코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개장 선언을 했습니다. VVIP용 터미널은 건물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발리의 전통과 모던한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됐으며 기자회견실, 기자실, 회의실, 프레지던트 스위트룸 등 기존 공항에는 없는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부디카레아 교통부 장관은 G20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각국 정상들과 국빈에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인도네시아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관광객을 위해 발리섬의 사누르항, 페니다섬의 산발라낭 등의 개보수 공사도 완료됐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부두가 정비되어 이전보다 쾌적하고 편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발리섬 주변까지 관광객이 증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5%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발이나 봉제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 분야는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비재 생산업체들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의존도에 따라 일부 업체는 매출이 50% 이상 줄었으며 평균 30%가량 감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무와 식음료 제품, 경공업 분야의 생산도 줄고 있으며 전자업계는 내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종은 특성상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규모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적으로 1,7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부 자바 지역의 회원사 중 126개 회사에서만 최소 7만 3천 명이 해고됐으며 이 중 신발 섬유 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협회는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추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인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을 찾아 정리해고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고용주들의 연막작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연맹 회장은 아직 조합원들로부터 대량 해고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에 그쳤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업체 블리블리는 8일 인도네시아 증시 대비 첫날 장중 한때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블리블리는 공모가 450루피아로 약 8조 루피아를 조달했고 올해 인도네시아 증시의 2대 기업 공개 규모이자 역대 5대 기업 공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첫날 블리블리의 주가는 오전에 472루피아로 올라 공모가보다 4.8% 상승한 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종가는 공모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마감 시 블리블리의 시가총액은 53조 3,100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블리블리의 쿠스모 말탄토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기술 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0년에 설립된 블리블리는 일상용품 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쇼핑 선도업체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블리블리 매출은 8조 8,500억 루피아,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3조 3,300억 루피아로 집계됐습니다. 쿠스모 말탄토 CEO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가 유럽 거물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호주의 리튬 광산 인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 사장 포토 누구로우는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 및 주주들과 논의할 예정인 유럽 배터리 업체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심을 표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연료 기반 자동차를 제공하는 유럽의 거물이지만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물 채굴 및 수출하는 것을 배제하고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모든 생산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에 4개의 국영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도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 리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배터리 공사는 주주 중 하나인 광물자원 국영기업을 통해서 호주의 리튬 광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량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매력적인 후보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는 지난 4월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59억 7천만 달러 규모,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끄는 한국 컨소시엄과도 98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급망 투자에 계약을 합의하면서 외국 배터리 제조업체에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그리고 배터리 공사는 자원 채굴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 한국전력기술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협력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증기발전소 연료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지난 5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협약식 체결을 통해 수소와 암모니아 동시 연소 기술 분야의 엔지니어링과 건설 서비스를 계획하고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동시연소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부분 대체 연료로 활용되거나 석탄의 바이오 물질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회장은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의 청정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것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지사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기술 MOU를 체결했고 지난 4월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 컨설팅 용역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메타버스 기업 WIR그룹이 국내 실감 콘텐츠 전문 제작사 루트 MNC와 협력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WIR그룹은 지난 9일 루트 MNC와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협력을 통해 무사메타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WIR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메타버스 전문 기업으로 무사메타라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루트 MNC는 VR, AR, MR 등 실감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WIR그룹은 이번 루트 MNC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 콘텐츠와 실감 콘텐츠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들에게 몰입도 있는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WIR그룹 관계자는 루트 MNC와 협력을 환영하며 이번 협력이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몰입형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